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초인들이 지닌 능력 중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고급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정신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공격이 아무리 높은 적이라 할지라도 한 큐에 전투 불능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수많은 빌런들과 히어로들이 그토록 탐을 내던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가장 정신 나간 능력자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라 노트에 쓰여진 나무로 버키를 세뇌시킨 지모입니다. 지모처럼 평범한 일반인조차 버키를 세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버키 안정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신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뇌당한 버키는 그야말로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앞잡이가 되었는데요. 세뇌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젤라니에, 르자비, 심나짜찌, 라스페트, 베치, 지바치, 다브로세르제지치니, 바스브라시에니엘라시 바스브라시에니엘라시뉴, 아친, 그루자보이 바콘. 용광로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건이라 화물칸에서 추락해 절벽으로 떨어진 사건, 버키가 태어난 1917년 등 모두 버키와 연관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큰 충격을 받거나 사랑했던 옛 애인과 마주치게 되면 잠시나마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는 등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시빌워 이후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해 와칸다의 콜드 슬립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쭉 숙면 상태인 줄 알았지만 와칸다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팔콘 앤 윈터 솔저 트레일러에서는 팔콘이 농담을 날릴 정도로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은데요. 지모와 함께 다니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아 다시 세뇌당할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어벤져스 1에서 사람들을 세뇌시켰던 셉터입니다. 셉터 안에 들어있는 마인드스톤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능력을 이끌어낸 것은 로키의 마법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울트론이나 캡틴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무나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슴팍에 창을 대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토니의 아크 리액터처럼 살이 아닌 다른 물질일 경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 치고는 허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힐 경우 세뇌가 풀림으로써 더더욱 평가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세뇌당했던 에릭과 헬렌조, 호크아이는 테서렉트로 포털을 열고 비전을 창조하였으며 헬리캐리어를 파괴하는 등 역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다는 점인데요. 마인드스톤을 항상 착용하고 있던 비전은 세뇌 기술은 사용하는 모습이 없었으나 고결한 정신을 가지는데 스톤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맨 3부작 최종 보스 아포칼립스입니다. 타인의 생각을 읽거나 정신을 조작하는 것은 아포칼립스의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보디가드들에게 정신적 방어막을 쳐줄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급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레브로를 쓰고 있는 찰스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자 역으로 세레브로를 제압해 전세계 핵폭탄을 우주로 날려버렸으며 정신계열 최고의 뮤턴트 찰스의 공격마저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포칼립스가 커지는 장면은 아포칼립스가 찰스를 제압했다라기보다는 찰스의 공격을 막을 만큼 방어 체계가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모든 능력들이 최상위권을 달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텔레파시만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나 그마저도 잠재력이나 출력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텔레파시 능력을 얻기 위해 찰스의 몸으로 전이를 시도하면서 찰스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면서 탈모를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어벤져스 최강 히어로 완다입니다. 마인드스톤에 의해 각성되면서 상대방을 환각에 빠뜨리는 능력을 구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전투 불능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왔으며 울트론을 탄생시키고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소코비아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소코비아 시민들을 모두 세뇌시킬 정도로 엄청난 광역기로 시전 가능한데요.
시빌러 공항에 모였던 히어로들은 완다의 정신 공격 한 방이면 모두 리타이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완다가 토니를 다시 세뇌시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다만 환각에 빠뜨리는 고급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볼 때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간과 기계를 가리지 않고 독심술도 사용 가능하지만 마인드스톤의 경고는 읽을 수 없었는데요. 워낙 사기적인 능력인지라 밸런스를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완다 비전에서 제3자에 의해 자신이 트라우마에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셉터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사라지는 듯하며 유일하게 호크아이만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어벤져스 1에서 로키에게 당했던 세뇌가 충격이 컸던 게 아닐까요? MCU 최고의 정신계열 히어로 멘티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거나 기절한 사람을 강제로 깨울 수 있으며 셀레스티얼을 비롯해 타노스까지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신체에 닿아야 능력이 발휘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다른 히어로들의 서포트가 없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뚱르보다 빠른 달리기, 캡틴보다 뛰어난 내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스가 조금만 깡을 발휘한다면 고릴라 하나쯤은 간단히 리타이어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들은 쉽게 리타이어 시킬 수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불가능하며 에고나 타노스 역시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는 등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통제하는 능력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헬파이어 클럽의 일원이자 세바스찬 쇼의 보디가드 에마 프로스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치명적인 텔레파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인 정도는 가볍게 환각에 빠뜨릴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한 정신계열 뮤턴트인 찰스의 공격을 원거리에서 차단하는가 하면 다이아몬드 폼으로 변신할 경우 아무도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텔레파시가 유일한 약점이었던 세바스찬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이죠. 멘티스와 비교하자면 신적 존재와 타노스까지 잠재울 정도로 에너지 출력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일지언정 신체가 닿아야 능력이 발휘된다는 점,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각은 읽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능력의 범용성이나 세심한 컨트롤적인 면에서는 에마 프로스트가 좀 더 고수라고 볼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 폼이라는 완벽한 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신계열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아쉽게 센티넬의 연구에 납치되어 사망하면서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블 최고의 사기 캐릭터 진 그레이입니다. 끝판왕급 존재이자 텔레파시가 전공이기 때문에 역시나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는 것만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렸으며 잠깐 스트레스를 받은 것만으로 주변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장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으며 나이트 크롤러의 기억을 읽어 스트라이커의 작전을 파헤치는가 하며 프로페서의 의식에 강제로 빙의해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피닉스가 해방된 후에는 프로페서는 접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그녀의 기억을 읽을 수 없었는데요. 능력을 억압받지 않았던 아포칼립스에서는 더욱 발전하여 바로 눈앞에서 타인으로부터 몸을 숨겼으며 울버린의 잃어버린 기억까지 되찾아주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포칼립스의 사이오닉 방어 체계를 단번에 파괴하고 찰스의 정신을 치료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진의 텔레파시 능력이 무서운 점은 바로 염동력과 결합하여 단번에 상대방을 파멸시킨다는 점입니다. 찰스의 정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하고 단숨에 염동력으로 갈아버렸으며 아포칼립스마저 정신적 결계를 파괴한 뒤 분자 단위로 소멸시켰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난 사기 캐릭터이지만 능력을 컨트롤하는 실력적인 면에서는 다음 인물에게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 마블 최고의 정신공격 최강자 찰스 이그제비어입니다. 에너지 출력적인 면에서는 피닉스로 각성한 진 그레이에게 밀리는 편이었지만 능력을 컨트롤하는 섬세함이나 다양성을 포함한 실력적인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신까지 지배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인들을 비롯해 절대 강자인 세바스찬 쇼까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멈춰버릴 수 있으며, 매그니토를 이용해 철근을 치워버리거나 세레브로를 이용해 전세계 인구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주인조차 세레브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니 찰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징그레이의 피닉스를 수십 년간 억누를 수 있도록 결계를 친 장본인이었으며, 피닉스에 의해 육체가 파괴되었지만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정신을 이식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데오퓨에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혜를 전달하는 인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에마 프로스트의 다이아폼은 뚫지 못하거나 아포칼립스나 징그레이의 에너지 출력에는 밀리긴 했지만, 능력의 다양성과 섬세한 컨트롤, 시공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한계를 모르는 잠재력, 세레브로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볼 때 최고의 정신계열 뮤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각을 이용해 무려 찰스의 정신을 조작했던 제이슨 스트라이커입니다. 윌리엄의 아들로서 환각으로 인해 어머니가 드릴로 머리를 뚫어 자살한 과거가 있는데요. 비록 찰스가 무방비 상태였다곤 하지만 지금까지 찰스의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닌 인물은 유언을 전달했던 진 그레이가 유일했습니다. 뮤턴트를 증오하고 있던 윌리엄은 아들마저 실험체로 사용해 뮤턴트를 멸종시키려 했는데요. 구체적인 파워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찰스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치명적인 허리 놀림으로 로나를 당황하게 만든 스타로드의 댄스 브레이크입니다. 로나를 비롯해 가무라까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정확하게는 상대방의 이목을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능력으로서 공격을 시전하는 정확한 타이밍과 유연성까지 겸비해야 되는 고난이도 스킬인데요. 페이지 4 이후 토비 맥과이어와 함께 이 기술을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하니 벌써부터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최고의 정신계열 인물들이었습니다. 설정상으로는 분명 텔레파시 능력자였지만 영화에서는 묘사되지 않았던 사일록도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정신계열 뮤턴트입니다. 폭스의 엑스맨들이 곧 등장하게 되는 만큼 정신계열 인물들의 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정신 나간 인물들이 등장할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